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모든 압박을 견뎌내기 분명히 힘이 들겠지만 명확하게 따질 건 따져야 되는, 우리 행정부의 권한인데 왜 자꾸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냐, 이건 헌법이 정해준 우리의 권한이다 라고 질러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는 헌재가 오늘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내놓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 여부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결과를 내겠다라는 소리죠. 무엇이든지 그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땐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인정받기 마련인데 마은혁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본래 국회 추천 몫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 1명 요렇게 추천하던 것이 관례인 것을 현 민주당은 야당이 본인들 떼굴 수가 많다라고 하여 본인들이 2명의 재판관을 독단적으로 추천해버렸죠. 열세인 국힘에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고 민주당은 또 이것에 대해서 협치를 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여지껏 국회에서 이어왔던 관례가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이미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하죠. 이 마은혁이라는 자의 과거, 도저히 판사직을 맡을 수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판사직을 넘어 법의 정점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는 정말로 위험한 인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민노련이라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에서 지도부로서 그 사상 교육을 담당하던 인물. 2009년 국회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동자 당직자 12명을 아예 공소 기각했었던 그런 판결을 내린 인물. 노회찬 출판 기념회 참석해 후원금을 냈다가 걸렸던 인물, 즉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죠.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에서 사회 변혁을 이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 인민노련 지하혁명 조직의 일원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교육하고 선전부분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진실이고 마은혁의 과거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왜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서의 이유. 자, 들어보세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헌재가 권한쟁의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한다라는 것은, 즉 강제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왜? 그건 사법부 헌재 일이 아니니까, 본래 간섭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니까. 헌법에서는 분명히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말을 분석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이지 대통령이 임명해야만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사를 거쳐야 하는 것, 최종 결정권자, 헌재뿐만이 아니에요. 인사권을 행사할 모든 인사들에 대해 대통령이 무조건 다 승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점검, 검토 후 결정이 된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기업의 높은 본부장, 사장에게 결제 서류가 들어 올라왔는데 그걸 무조건 본부장, 사장이 결제하는 게 아니라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검토한 후에 결제를 할 수도 아니면 빠꾸를 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이게 헌법에 나와 있다고요.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올라온 대로 막 찍어내 승인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헌재와 민주당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논점도 흐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어디 개나 가져다 준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한덕수가 그랬었죠. 여야 합의를 해오면 임명을 하겠다라고. 저는 이것도 사실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합의를 해오면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그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본인의 의지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요. 당당하게 거부를 했으면 됐었을 일입니다. 최상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헌법 자체에 대통령이 이 재판관들의 임명 과정을 숙고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것을 저렇게 얘기하게 돼버리면 여야가 합의가 되면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깔려버리잖아요. 법과 관련돼서 어떠한 결정을 정치인들이 내릴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그 틀에서만 행동을 해야 돼요. 왜?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 악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에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따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풍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대통령의 영역이라니까 결정을 하고 말고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대체 언제부터 다른 쪽에서 추천한 인물들을 반드시 필히 대통령이 받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미친 경우가 생겼단 말입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넘보는 행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헌재의 지금 행보, 완벽한 정치적 행보인 마은혁을 임명하느니 마느니가 위헌에 해당하는지를 판결하겠다라는 이 압박은 아주 상당히 심각한 위헌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을 했잖아요. 그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즉 사법부가 행정부의 힘이 빠진 틈을 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격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여러분, 헌재는 이미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위헌이라는 결과를 내비칠 겁니다. 그러면 입법부 민주당에게 아주 좋은, 있지도 않은 명분을 새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겠죠. 민주당은 발작해서 원래 고유 행정부 권한이던 임명권 자체를 더 노골적으로 넘보는 발언들을 시전할 겁니다. 대통령질 한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이. 모든 게 전부 다 위헌이라고. 그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걸 받아먹으려고 입법 민주당은 아가리를 벌리며 미소 짓고 있다고. 난 당초에 이 상황들 모든 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결제 도장을 자꾸만 내 동료 임원들이 뺏어가려고 해.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18 내 도장인데 내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네가 뭔데 내 도장을 마음대로 달라느니 마느니 이상한 여론 만들어서 내가 마치 도장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지랄이야 라고 따지지 않겠어요? 지금 똑같은 거라고. 자, 이 헌법재판소의 행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근본을 뒤흔드는 악례로 남을 겁니다.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그 권한을 간접적으로 거대 야권이 속한 입법부로 은근슬쩍 넘기려고 하는 그런 소스를 진짜 만약에 준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모든 압박을 견뎌내기 분명히 힘이 들겠지만 명확하게 따질 건 따져야 되는 우리 행정부의 권한인데 왜 자꾸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냐, 이건 헌법이 정해준 우리의 권한이다 라고 질러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쉽게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왜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들인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호손 교수님의 블로그 글을 간추린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손 교수님의 블로그 글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거기서 정보를 이어가세요. 오늘의 지하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